아니 연말 됐는데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한 명도 없습니다. 연말이 되면 이것들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돼요. 이런 동기가 형성되는 게 경영자분들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이때 하시라고요. 지금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파워와 조직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동급을 넘어서 개인적 파워가 더 세죠. 조직의 파워보다. 그런데 경영자가 직원들과 대화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직원들의 마음속은 다양한 채널과 사회적 관계의 망을 통해서 한 해를 돌아보고 올해 한 해는 의미 있었나? 이런 생각도 하고 내가 가인지에서 근무하면서 1년 동안 생활을 했는데 1년 동안의 삶은 나의 삶에서 의미 있었나? 즐거웠나? 성장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객들로부터 들었던 뼈아픈 쌩소리는 뭘까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직원 중에 어느 한 명이라도 아니 연말 됐는데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한 명도 없습니다. 연말이 되면 이것들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돼요. 이런 동기가 형성되는 게 경영자분들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이때 하시라고요. 회사도 경영자가 막판 스퍼트를 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거, 또 새해를 준비함에 있어서 경영자가 체크해야 될 질문들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영자가 지금 체크해서 직원들에게 돌아보는 질문도 좀 던져주고 직원들이 생각하는 생각의 흐름 속에서 조직의 공동체가 함께 흘러가는 것, 이것이 경영자의 질문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 12가지 저는 4가지 관점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 전략과 비전 관점. 두 번째, 조직과 시스템 관점. 세 번째, 인재와 학습 관점. 고객과 파트너 관점. 4가지 관점이고요. 3가지의 질문, 가능하면 체크가 가능한 수준으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첫 번째, 고객과 직원들의 피드백을 받았습니까? 이야기 나눴습니까? 하는 거예요. 계획하고 행동한 후에 돌아보는 모든 과정을 우리는 피드백이라고 불러요. 피드백은 상대방에게 행동에 대한 결과를 그 정보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의 행동이 나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객이 우리에게 해주는 쌩소리가 무엇이었는지 돌아봤는지, 올 한 해 동안에 입사한 직원도 있고 퇴사한 직원도 있고 승진한 사람, 직무 이동한 사람, 일하는데 힘들었다고 말한 사람, 일하는데 감사해요라고 말했던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피드백을 재정리하고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고객의 피드백에 귀를 기울이면 회사의 성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발 아파서 구두를 못 신겠어. 구두 사이즈 추천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제품을 출시했어요? 사이즈는 맞는데 신발이 너무 딱딱해. 피드백을 접수하죠. 그러면 방문, 실축, 수제화 서비스.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볼이나 높이도 중요하다를 알죠. 출시해봐요. 편하긴 한데 디자인이 별로야. 그러면 예쁘고 편한 수제화 쇼핑몰을 만들어서 출시해요. 대박, 편하고 진짜 예쁘네요. 이게 무슨 과정입니까? 고객과 우리 기업 간의 피드백이 접수되어서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이게 올 한 해 동안 몇 바퀴 돌았습니까? 개선하는 피드백 고리가 몇 바퀴 돌았는가?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초에 가설을 세웠지만 중간중간 피드백하면서 계속 나의 상품과 서비스, 조직 문화, 성과관리 방법, 인사관리 방법, 고객관리 방법, 이 수많은 것들을 애자일하게 한 바퀴씩 두 바퀴씩 돌려가면서 했습니까? 자, 우리 회사는 폭포수 방식입니까? 애자일 방식입니까? 이걸 보시라는 거죠. 피드백이 없는 조직은 1년 내내 요구 분석하고 설계하고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출시하는 게 한 바퀴밖에 안 돌아요. 그런데 피드백이 좋은 조직은 요게 빨리 돌아요. 요구 분석하고 설계하고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출시하는 거 하는 거예요. 버전 1.0이 나오는 겁니다. 자, 2, 4분기 됐어요. 2.0 나와요. 3, 4분기 됐어요. 3.0 나와요. 4, 4분기 됐어요. 4.0 나옵니다. 5.0, 6.0, 7.0 등등등등 12.0까지 나오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1년 동안 이 피드백 고리가 몇 바퀴 돌았습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몇 바퀴 돌려보시겠습니까? 고객과 직원들의 피드백이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 회사가 두앤돈트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영역에서 한 10만 건 정도의 두앤돈트 패턴이 생기면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부르죠. 피터 드러커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피드백이란 의도한 것과 실제 결과를 비교해서 더 잘할 방법을 찾는 것이다. 피드백이란 지적인 오만을 극복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돌아보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다. 전문가에 이를수록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새로운 가설을 세워보고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지? 이거는 어떻게 될까? 작년엔 이게 맞았는데 올해 또 다르네. 어떻게 되는 거지? 계속해서 피드백합니다. 그래야 고객과 직원들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내년에 우리가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두 리스트와 하지 말아야 될 도운트 리스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실력 있는 조직으로 간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12가지의 질문 중에서 고객과 직원들의 피드백이 있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반영되니 내년의 전략 나름대로 갖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체크리스트는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들어갔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계획 왜 세웁니까?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세웁니까? 내 계획이 맞았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세웁니까? 계획 자체의 탁월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웁니까? 아니죠. 계획을 세우는 유일한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실행하려고 계획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실행은 언제 합니까? 사람들이. 보스턴 차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프랑스 대혁명이 왜 일어났습니까?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은 왜 일어났습니까? 역사를 바라보면 인간이 가진 본성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실행하는 것에 내 의견을 반영하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이 말이 왜 나옵니까? 내가 실행하는 어떤 일에 나의 의사결정이 반영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그 막 피를 흘려가면서 민주주의를 쟁취한 어떤 인간이 가진 본성이잖아요. 그러므로 내년도에 직원들이 계획에 대해서 주도성을 가지고 실행해 주기를 원하는 경영자라고 한다면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직원들의 아이디어와 생각이 반영되어야 돼요. 솔직히 경영자 여러분들, 직원들이 하는 이야기들 듣다 보면 내가 3000년 전에 고민했던 이야기 이제 하고 있고, 나는 1, 2월 달에 고민을 해서 이미 그 이야기 다 나눴는데 12월 달 돼가지고 이제서야 1, 2월 달에 나왔던 고객 이야기를 꺼내고 있고, 그러면 사실 들어주기 민망한 시간도 솔직히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정확성을 위해서 이거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이야기 들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나의 아이디어인데 그의 아이디어인 건 양, 와 너무 고마워, 그런 말 해줘서 고마워 라고 해석해 주기까지 하는 거예요. 왜요? 실행을 위해서 계획 세우니까. 이미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 양식을 소개해 드렸죠. 경영 목표가 중간에 있고 양적 목표, 질적 목표가 있고요. 계기판, 매월 점검해야 될 계기판 4개에서 5개 선정하시고, 전략 과제입니다. 목표가 어떻게 되고 연말에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될지, O와 KR 책임자. 두 번째, 조직과 시스템 관점입니다. 결산 영향 요소인 선지급금, 후지급금, 미입금, 미수금, 설비 투자, 기부금, 성과금, 이런 것들 12월 달에 재무적으로 재무팀장한테 결산 영향 요소에 대해서 12월 한 중순까지는 좀 가지고 와달라. 결산할 때 미리 점검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 회사가 좀 이익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기부금 처리 5%에서 12%까지 가능하니까 이런 요소들을 봐서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낼 필요는 없잖아요. 적절하게 낼 필요가 있죠. 그거 좀 봐야죠. 대부분의 경우 아마 2억에서 200억 사이에 있으실 거예요. 지금 언더백 기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될 세법 개정안, 가업 상속 공제, 이거 해당되신 분들 꽤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2세 경영자, 경우에 따라 3세 경영자가 있는데,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 공제 상증법 18조가 변경이 돼서 4천억 원 미만에서 5천억 원 미만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기업 영위 기간도 10년에서 20년이면 200억에서 300억으로, 30년 이상이면 400억으로, 30년까지 400억으로, 30년 이상이면 600억까지도 공제 한도가 됩니다. 아버지가 대표이사였어야 돼요. 대표이사로 한 30년 했다. 그럼 600억까지 공제가 된다. 이런 겁니다. 사후관리, 그러니까 자산 처분하면 안 되고, 고용도 조정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재조정을 할 때 다 컨펌 받아야 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사후관리 기간인데 그게 이제 5년으로 단축됐어요. 제 주변에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이거 뭐 전 노예예요 뭐 이런 식으로 농담 삼아 하시는데, 그만큼 세금 깎아준 거니까 국가 입장에선 그럴만하죠. 이거 공제받고 단번에 그냥 자산 정리하고 돈 가져가면 상소 때 포탈하려고 그랬다,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사후관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5년으로 단축되었다 정도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사용 중인 인프라, ERP, CRM 협업 툴, 서버, 시설, 장비, 요거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인프라가 무슨 말입니까? 인프라란 많이 쓰는데 경영학적인 용어로 인프라에 대한 정의를 내려드리면 일을 편하게 하게 하는 것, 이 편하게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인프라라는 말은 경영학적으로 보면 일을 편하게 해주는 것.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때에는 무엇에 관점을 맞춰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일하고 있는 사람들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 요게 인프라예요. 그러니까 사무실도 인프라인 거고, 네트워크 장비도 인프라고, 통신도 인프라고, 전화도 인프라고, 이런 소프트웨어도 인프라입니다. ERP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ERP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상의 데이터와 리얼리티 데이터가 일치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근데 제가 현장을 보면 ERP라고 하는 게 사후 구축형이에요.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시점을 구축하니까 1년 지나면 또 안 맞아요. 왜요? 현재의 상황은 계속해서 바뀌니까. 이거 점검해 보셔야 돼요. 협업 툴 굉장히 다양하게 쓰시죠. 다양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4번째, 고객과 파트너 관점. 3가지 중에 첫 번째, 파트너 회사들과 새로운 가능성이나 지식의 발전을 공유했습니까? 이거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돼요. 나만 열심히 일한 게 아니죠. 우리 회사랑 협력하고 있는 회사 있죠. 저희는 뭐 인쇄소도 있고, 디자인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개발사도 있고, 서브웨어 회사, 네트워크 회사, 다양한 파트너 저희도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네들도 열심히 해가지고 1년 동안 어떤 기술을 개발했거나 새로운 상품을 출시했어요. 나만 새로운 상품 출시했다고 알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좋은 콜라보의 기회가 나옵니다. 기존에 이 일을 하는데 300만 원 들었는데 어떤 우리 파트너사 중에서 그거 앞으로는요 저희가 뭐 개발해서 250만 원이면 됩니다. 너무너무나 땡큐죠. 그거 좀 확인해 보세요. 콜라보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파트너사들에게 좀 이메일을 먼저 보내서, 내년도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나 사장님 또는 대표님의 회사에서 새롭게 개발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이거 굉장히 큰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요 고객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선물이나 편지를 보냈습니까? 예. 근데 연말에는요 잊어버리고 있다가 연말이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됩니다. 이거 양해가 돼요.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는 좀 경영자분들이 잊어버리시지 말라고 기억하기 쉽게 마지막으로 넣었습니다.
경영자 개인의 가족과 지인에 대한 감사, 그리고 개인적 성찰. 이거 여러분, 경영자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경영자의 심리적 건강이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아주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개인 스스로 나는 어떤 경영자가 될 거냐,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거냐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인지 캠퍼스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경영자를 위한 무제한 영상 자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인지 뱅크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직원들과 함께 사내 지식 공유 시스템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입니다.